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팀장님의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김계인 팀장님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학로센터에서 애터미 비전을 전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계임 인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비전 강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직은 부족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면서도요. 애터미를 통해서 얻는 이 변화가 이전과 다른 삶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제 안에서 무엇부터 말할까 생각하는데 이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데칼코마니, 우리 어렸을 때 이거 그림 시간에 많이 놀이를 했죠. 이 데칼코마니는 초현실주의 해야 기법의 하나라는데 저는 이 추억이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인데요. 15년 전쯤에 우리 큰딸아이가 미국 타임지에 1년 계약직으로 갑자기 간다고 해서 걱정을 제가 했는데요. 앞집에 있는 어머니 한 분이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입구 기퉁이에서 사주 보는 분이 있는데 아주 용해.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서요. 지인과 함께 한번 가게 되었는데요. 미국으로 보내도 되겠냐고. 딸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웃기는 질문 같지만 저는 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시집 간다고 생각하고 보내래요. 그리고 엄마가 더 좋을 거라고. 갑자기 제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딸이 걱정돼서 갔다가 제 사주가 더 궁금해져서 제 사주를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뭘 물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랬더니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요.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반을 딱 접었다가 딱 펴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처음과 끝이 같아. 근데 접어졌다 피면 주름이 지잖아요. 각이 지잖아요. 그 가운데가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 저에게는요,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아, 데칼코마니? 이렇게 했더니요, 알아들었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이 쓰셨냐면요, 여기에 처음과 끝이 같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 유년 시기와 내가 성장하고 공부하고 아버지, 엄마, 그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관계였고요. 여기 중간에는요, 여기가 접이 구간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 구간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내가 세상 풍파,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는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정말 처음 유년 시절과 같이 지금은 약간 유연해질 시기가 이때이구나. 그러면 나는 처음처럼 행복했다고 느꼈던 것처럼 그 나중에도 내가 행복해지겠네,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데칼코마니가 생각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나는 이 힘든 구간이지만 곧 벗어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참는 법을 배웠고요. 나를 위로하는 철학이 생겨서 그날 이후 타주나 타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데칼코마니 기법이 저의 삶의 철학처럼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사주쟁이가 된 거, 저를 위한 사주쟁이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애터미 전과 애터미 후로 제가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이 구간을 막 벗어날 무렵에 제가 애터미를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전과 애터미 후로 제가 내가 왜 애터미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전에는 이미 그 행복했던 유년 시간을 지나서 성인이 되면서요. 20살에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는데요. 메이크업은 수명이 짧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어까지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 헤어까지 바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저한테는 양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드레스 샵과 협업을 해서요. 토요일, 일요일에는요. 업스타를 출장을 나갔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조차도 시간이 쫓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에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가게세가 나가지 않으면
내 삶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의 현재 있는 헤어샵에 분양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60세까지, 제가 지금 61살인데, 제가, 지금 40년이 넘는 미용업을 한 길로만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40대, 50대 주도적으로 살아야 할 이 현실이 가장 저에게는 어찌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출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는 타이에 의한 이벤트들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멀리 보는 눈이 자꾸 맹인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현실, 마시멜로만 선택하게 되고요.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터졌을 때요. 지탱할 만큼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마 사장님들 저처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딱 죽지 않고 살 만큼은 다 연결이 되고 다 해져요. 이런 것처럼 수혈로 이어지는 듯한 이 현실을 정말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탈피가 될까 갈구하게 됐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월급, 저축 이런 걸 다 이게 잘 안 들리는데요. 저축은커녕 저의 마이너스 현실이 확 깨닫게 되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나와 같은 현실이 될까봐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 대해서는 정말 아이들로 전가되지 않는 그런 삶이고 싶었는데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마도 미용업의 현실도 한몫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리고 AI 한다 해도요. 미용업은 미래에도 존재하는 직종이라고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힘들어지니까요. 거의 1인 샵으로 변하고, 그리고 노동량과 수입은요. 정말 비례하고요. 그리고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들은 셋이고 정말 이런 것들이 늘 미용에 대안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제와 똑같이 정말 제자리 걸음하면서요.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어느 스폰서님이 그냥 열심히만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혼자 다 하다 보니요. 몸이 자꾸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친구 따라 머리 식힌다고 따라갔는데요. 산에 갔다가 15년 동안 산에서 미쳐버립니다. 그렇게 산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제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나와서 여기에서 최고 꾼이 돼야지 하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15년이 흐른 줄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제가 목숨 걸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두 번이나 쓰러졌거든요. 쓰러지면서까지 느낀 그 무아지경이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현실의 갈망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현실 우리 아이들하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갈망하고 갈구했던 것을 전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산에 다닐 때 그래도 그때 그 다녔던 깡이요. 지금 애터미 사업이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제가요.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는 저만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가려는 꾸준한 끈기를 산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터미 후에 이렇게 첫 수당이 발생되니까요. 제가 알아보러 뛰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사분면의 수익 구조, 이렇게 된다 이런 구조마저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분면의 수익 구조면을 알았고요. 그리고 돈이 되는 시스템, 그 돈을 수당을 받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되는 이 시스템과 그리고 이 안에서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막연하게 갈망만 했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 와서 정말 배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게세 너는 없으니까 그리고 너는 정년 퇴임이 없잖아. 그리고 기술직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러워했던 이 미용업이 깨진 독에 물 붓는 물통 사업이라는 것도 이 애터미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 결단을 못해서요. 산에도 병행해서 갔었거든요. 산에 갔다가 제가 기부스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미용은 수입이 제로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들어오더라고요. 이때
시스템 수입이 이런 거구나 체감하게 되고 애터미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에 미쳤던 그 열정을 애터미에 쏟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 세일즈 마스터를 기부스한 채로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도전한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서 두 번째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정말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요, 타임리치, 머니리치가 되지 않는 한 정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 정상을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느낀 건 또 하나, 꿈을 꿔서 들리는지 자꾸 들어서 들리는지, 이번에 오토 판매사 교육 2월 28일 날 있었잖아요. 그 워크숍에서 이 장면이 저는 크게 또 와닿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애터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무님 강의 중에요. 직급보다 직능에 더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요. 가슴 속에서요. 직능이 이 가슴 속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본사 시스템이 중요해. 그래서 함께 가서 들어야 돼. 정말 이렇게 무료로 다 열정 주유해 주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랬거든요. 애터미 비즈니스에 맞는 직능이라는 거. 곧 그 직업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갭을 줄이는 것이고, 직급이 자연스럽게 붙는 것이다라고 들렸는데요. 나와 내 팀, 진단을 해보고 실천해야만 애터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터미 비즈니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 비즈니스는 이 역삼동, 역세권도 부럽지 않는 천억대의 빌딩을 짓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체감을 하거든요. 우리 성공자들도 그러죠. 지금 내가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정도로 여기에 미쳐야 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살면서요, 미쳐보는 일이, 정말 미쳐서 해보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에 제가 데칼코마니 말씀드렸죠.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표현하자면 미쳤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미쳤던 일은 결혼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미스 코리아라고 말씀하신 이혜정 그 임페리얼님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가끔 부러운 걸 보면은요. 첫 번째 미쳤던 일이 미친 짓이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웃었습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미쳤던 일은 상권 15년으로 제가 지냈던 겁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거를 지금 제가 애터미 사업원에서 실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미쳐 있을 일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애터미요. 이렇게 해서 비록 제가 빡빡 지하 세계를 파고 있지만요. 1층 월세를 받는 맛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1층 판매사의 그 맛을 알아서요. 이거는 정말 해봐야 되는 일. 내가 선택권이라는 게 이미 지나서 내가 내 운명처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제가 엄마니까 애터미는 마라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참아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될 때까지 미쳐서 한다면 그 과정도 실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진행형, 김계임,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 해내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준비한 것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기인 팀장님, 그런 데칼코마니 사주팔자 갖고 계시고, 정말 이제 앞으로 초반과 함께 이제 후반대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오신 얘기 또 애텀 선택하셔서 정말 자랑스럽게 사업하고 계신 얘기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